많이 보니까 한 8,000원, 9,000원 이렇게 하고 매일 올리는 거는 5,000원으로 해서 하루하루 맨날 다른 내용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1월부로 그 가격이 바뀌잖아요. 그거 그냥 제가 홍보해요. 1월부로 인상 확정하니까 12월 안에 오시라. 요게 사람들이 보니까 오픈 할인가 곧 마감 이렇게 하면은 마감에 이제 선덕선덕 해가지고 빨리 누르시더라고요. 많이 누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근 문의가 정말 많이 오고 있어서 갑자기 이제 방문 체험 이런 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가장 오래 유지한 당근 광고인데 어, 좀 조회수가 높은 거. 그거 하나 가격이 한 음, 8,000원, 9,000원대로 올리고 그다음에 뭐, 홍보가 뭐라 해야 되지? 그 이벤트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그거는 제가 기간이 짧으니까 아예 11,000원, 12,000원까지 올려봐요. 그리고 매일매일 올리는 거 5,000원짜리. 이렇게 세 개를 굴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두 가지는. 그래서 한 일주일 지켜보고 그 돈을 하나는 가격을 다시 5,000원, 6,000원 내리고 조금 더 많은 광고에다가 돈을 다 몰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막 최대 15,000원도 해보고 12,000원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가격을 계속 조정하니까 사람들이 뭐 요일이나 뭐 그럴 때마다 조금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광고를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소식 올리는 거는요. 이제 제가 다른 코치님들 거를 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홍보성인 광고 당근 글이 많았는데 그 예전에 한번 나영 코치님이 온열이 왜 나한테 맞을까? 요거 물음표 시기에 그거랑 온열과 사우나의 다른 점? 뭐 요것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봐서 그거를 다시 살려서 또 올리고 있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건강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올려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계속 올리고 매일매일 올리는 건 뭐냐면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은 이제 건강 관련 콘텐츠를 올린다고 하면 나머지 5일 같은 경우는 평일이나 뭐 이럴 때는 이건 완전 저만의 꿀팁인데 예를 들면은 12월 9일 오늘 오픈했어요. 온담, 온열, 힐링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날 오픈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날 오픈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이날 당일에 오늘 오픈했어요 요건데 사람들이 오늘 처음 오픈했어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보시고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여기 오늘 오픈했나 보다 하고 그걸 보고도 많이 들어오세요. 음, 그게 관심을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매일매일 그걸 올려서 매일매일 5,000원씩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네? 하고 이제 가볼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매일매일 단골로 해놓으면 알림이 오니까 아, 이 사람이 오픈을 했는데 그냥 오늘 오픈한 거구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벤트성 이런 걸 많이 보고, 저는 조금 특이 케이스가, 당근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오진 않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구나 이걸 느껴서 광고비는 한 번에 뭐 많이 투자 안 하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3만 원, 5만 원 조금 조금씩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광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골이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갑자기 이제 확 높아지고 네, 그래서 지금 당근 유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광고는 기본적으로 3개를 돌리되 하나는 매일매일 올리는 게 좋다. 광고로도. 소식도 매일 올리는 게 좋고. 그리고 방문 통계 매일 확인하셔가지고 좀 인기 많은 아니면은 이제 방문자 많은 요일에 몰아서 하시고 예전에 유미 코치님께서 오픈 교육인가 언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2km 이내 말고 지역 설정할 때 동네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확실히 유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2km 반경, 몇 킬로 반경 말고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찝어서 어차피 우리 코치님들이랑 겹치는 동네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화서동은 서둔동에서 이렇게 버스로 오기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서동동에서 보시고 오셨어요. 네, 근데 서둔동이나 구운동, 탑동 이쪽에는 아직 우리 따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쪽을 이제 제가
동네를 선택했거든요. 그랬더니 서둔동에서 버스 타고 오셔서 모녀가 10회를 등록하고 가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미코님이 알려주신 대로 동네 설정하는 거. 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꿀팁인데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연준 코치님 아까 소식을 매일 올린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매일매일 그 소식으로 광고도 계속 올리는 거 아까 5천 원짜리 광고 매일 올린다는 게 소식을 네, 올리고 그걸로 광고를 다 항상 하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12월 9일 화요일 오늘 오픈했습니다. 온열 힐링 이렇게 해놓고 안에 내용은 사실 복사 붙여넣기고 사진은 매번 돌려막기식으로 올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부 사진, 네, 클럽 내부 사진을 좀 많이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올릴 때도 소식은 사진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광고는 대표 사진 하나 하잖아요. 그 대표 사진을 사실 허벌이 많이 노출되기보다 그러니까 그 대표 사진을 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대표 사진으로 하면은 그 대표 사진 설정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사진을 대표 사진을 확대해서 못 보잖아요. 처음에 유입하기 직전에 누를 때 이해되세요? 광고가 뜨면 여기 이렇게 사진이 조그맣게 뜨는데 걔를 눌러서 들어가야만 이제 사진을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크게 보기 전까지는 이제 허벌인지 모르고 우리 기계만 보이니까 그걸 보고 들어오시면은 유입률이 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는데 요즘에는 허벌이어도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올리는 게 소식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끔 그냥 감성글 이런 것도 하나씩 올리고 매일 똑같은 알림이 오면은 조금 그러니까 오늘 뭐 금요일 날은 오늘 한 주 되게 고생 많으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월요일은 또 힘찬 월요일 한 주 보내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렇게 올리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올려요. 그리고 제목도 항상 뭐라 해야 되지? 12월 9일 화요일 오늘 오픈했어요. 온다 모녀 힐링도 하고 오늘 오픈했어요 하고 그 뒤에 온열 찜질 아니면은 오늘 오픈했어요. 다음에 이제 관련된 거 있잖아요. 1인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뒤에 내용을 바꾸면 사람들이 똑같은 광고도 새로운 광고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다가 결국은 단골을 누르고 문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대답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잘해주셨고요. 진짜 꿀팁이고 사실은 핵심은 정성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관심을 쏟고 내 클럽을 어떻게 홍보하고자 하는지 정성인 것 같고 그 오늘 오픈했어요는 사실 예전에 저희가 그 홍보 손전단 초대장 할 때도 오늘 오픈했어요라고 하라고 했었어요. 오늘 진짜 연주 코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개업이 아니라 오늘 문 열었다. 그거를 얘기하게끔 오늘 오픈했어요 하면은 처음 받는 사람은 오늘 개업했나? 이 느낌으로 받지만 어쨌든 거짓말 아니거든요. 오늘 오픈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음,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고 그 얘기를 예전에 저희도 들었었고요. 근데 하나 여기서 조금 주의사항 알려드릴 거는 당근에는 허벌라이프 자체가 노출되면은 지금은 넘어갈 수 있어도 나중에는 당근 자체가 그 노출이 금지당해요. 그래서 허벌라이프 로고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당근에 올리는 모든 사진에 노출이 안 되게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허벌라이프는 직접 판매하는 업체, 마케팅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당근 같은 데서는 허벌라이프를 거기에서 팔거나 노출되지 못하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온열 찜질 관련된 것들만 올리시면 되고, 특히나 소식 같은 거 올리실 때는 고객들이 찜질복 입고 땀난 것들, 땀난 사진들 이런 거 뒤에서 찍는다든지 어떤 효과 난 것들 이런 것들을 실살의 후기처럼 그렇게 해서 소식으로 올리시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방금 연진 코치님께서 진짜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홍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는데 투자는 좀 초반에 하시면 좋죠. 우리가 다른 데 크게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광고비로 해서 유입률을 제일 높이면 좋고 그리고 광고를 처음에 해서 단골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골 숫자. 왜냐하면 내가 유료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소식을 올릴 때 소식에 옵션에 단골에게 이 소식이 날아가게끔 하는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골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무료로 소식을 올렸지만 단골들한테 이 소식지가 알림으로 뜰 수 있게끔 그 설정이 되니까 단골을 가장 빨리 많이 늘리는 게 핵심 음, 포인트예요. 단골을 많이 늘리려면 거기 안에 쿠폰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옵션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뭐 50% 할인 쿠폰이라든지 그리고 이벤트성 쿠폰을 단골 전용으로 해서 만들어서 쿠폰을 받으려면 단골을 맺어야지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픈하고 초반에 집중적으로 조금 유료 광고라도 홍보를 하신다면 단골 숫자를 빨리 늘리고 그 단골들에게 무료로 소식을 날라가게끔 하면은 그 자체가 홍보죠. 그리고 단골이 많으면 노출이 빨리 되고요. 단골에게 후기를 남겨달라고 해서 후기가 많으면 또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오시는 고객들한테 당근으로 왔든 안 왔든 후기 남겨달라고 하고 후기 이벤트를 같이 연동해서 하시면 빠르게 단골 숫자, 후기 이런 거를 같이 늘릴 수 있으니까 당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는 당근으로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계속 클릭은 하는데 문의가 안 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연진 코치님한테 정말 많은 꿀팁을 얻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당근에 관련돼서 뭐 서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거나 문의할 것들 있을까요? 질문할 것들. 당근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근에 대한 질문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세요? 양석 코치님? 아, 다른 게 아니라 그 당근 광고 하실 때 지금 광고 정책 때문에 뭐 글자가 많이 노출되면은 이게 반려가 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어제인가 해가지고 이제 또 같은 디자인 미리 캔버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한번 반려를 당했어요. 글자가 너무 많아서. 그랬을 때 이거를 뭐 많이 뜯어 고칠 게 아니라 그냥 그 큰 사진이나 그림 그 캡처 같은 거를 뒤에 백그라운드에 딱 이렇게 껴버렸더니만 똑같은 글자는 똑같은 개수인데 그 그림 하나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 그대로 그 면적에서 50% 이상 그뭐 글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배경으로 사진 하나라든지 약간 그런 이모티콘 같은 거 하나 큰 거 해갖고 크게 하나 해서 크게 이제 그게 돋보이도록 살짝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만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바로 통과되더라고요. 약간 글자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로 광고하실 때는 약간 그런 방법으로 심사를 피해가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글자 수가 많은 이런 포스터 같은 거는 사실은 대표 사진, 아까 연지 코치님이 얘기하셨던 대표 사진으로 놓기보다는 그 다음 서브 사진으로 넣는 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코치님들 클럽에 아까 온열과 사우나 그 비교하는 거 예전에 처음에 나영 코치님께서 올려주는 누가 올려줘서 제가 그 저기 비자우스에서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빨간 배경으로 해서 온열하고 사우나 그거를 제가 만든 그 빨간 배경은 제가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제주도에 삼양 쪽에 어떤 온열 클럽이 있어요. 거긴지 아니면 다른 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분 이 네이버 올라온 거를 보다가 제가 만든 포스터가 거기에 엄청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코치님, 우리 저기 제가 제공하지 않았는데 다른 코치님이 또 그거를 붙여놓은 그 클럽을 봤거든요. 근데 빨갛게 한 거는 제가 디자인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당근에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마 캡처해서 쓰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쩌면은 우리 심지에서 만든 포스터 같은 경우는 당근에 너무 노출을 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고 또 당근에 너무 심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전신욕기 이런 거 홍보하는 건 다 좋은데 우리 그룹의 느낌을 거기다가 너무 노출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음, 광고나 이런 거에서.
네. 또 혹시나 당근 관련된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공유할 내용들? 그런 거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아까 이지훈 코치님 EKSP 나왔다는 것 같은데 지금 클럽 운영을 안 하고 계신데도 어떻게 그렇게 지인들 활용해서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을 잘 하시는지 이지훈 코치님한테 저는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제가 요청할게요. 네, 됐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들려요. 지금 인터넷이 불안정한가 봐요. 조금 끊기긴 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들리세요? 잘 들리긴 들리시나요? 한. 네, 네네네. 저는 지금 있는 그냥 제가 이제 그 오늘 오신 분은 저희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본 사람이라 제가 참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제가 온열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 언니도 한번 와서 한번 해봐라 그랬었거든요. 언니가 저처럼 살이 참 많이 빠졌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러이러한 게 오늘 하니까 좋아서 언니도 한번 같은 동네고 하니까 와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언니가 왔어요. 와서 이제 해보고 했는데 솔직히 오늘의 결과물은 저는 소개를 해줬지만 정미 코치님이 그분을 오실 때마다 참 정성을 다해서 그분한테 너무 잘해드렸거든요. 빨리빨리 다가가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면서 이분이 그 자연스럽게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10회를 오늘을 끊게 해서 10회 동안 하는 동안은 정미 코치님께서 이 허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예 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회를 또 한 번 끊으면서 본인의 그 몸이 좋아지면서 온열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살도 많이 빠지고 해서. 그래서 이 반신욕하고 전신욕 하면서 이 10회 과정을 거치면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소화가 잘 되니까 얼굴에도 살도 오르고 또 이게 혈색이 좋아지다 보니까 30회를 끊고 그러면서 30회를 끊고 하면서 또 10번을 오는 과정에서 정미 코치님이 서서히 서서히 이제 그 우리 제품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해서 그분이 마음을 움직이게끔 뭐 어쨌든 그 정미 코치님의 그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 제품을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천천히 다가가면서 이분이 마음을 열게 해서 코치님과의 그 신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코치님께서 참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좀 하나 안타까운 거는 지난번에 그 SP 그 제가 그 탈모에 대해서 한번 이 전달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쪽으로 그 영학 쪽이나 아니면 요런 그 제품들,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어서 저한테도 이제 이 본인이 탈모였지만 이 탈모여서 그 제품을 권해줬었을 때 본인이 엑셀에다가 그 우리의 그 영양 성분들 있잖아요. 그 성분들을 다 수치화해서 엑셀을 만들어서 이 수치가 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저번에 2일날, 3일날 서울에 갔었을 때, 제가 아마 그 끝나고 나서 스페셜 그 저희들 미팅 있었을 때 그 끝나고 나서 박사님한테 가서 제가 질문 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분이 궁금해, 그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비오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궁금해 하셔서 이런 거 저런 거 조합을 하니까 비오틴이 30배나 넘는데 이 30배나 넘는 걸 하루를 먹고 한 달을 먹고 2개월을 먹고 3개월을 먹어도 괜찮느냐.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용량들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냐, 연관이 없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서 답을 얻어서 그분께 전달을 했는데도 아마 제가 아직은 미숙하고 제가 그 전달해 주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그거를 반품을 하셨거든요. 오늘 했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조금 더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면 이제 그때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그 허블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조합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그래서 이제 이분이 궁금해하는 고용량이 이렇게 오버가 돼도 이렇게 몇 개월씩 계속 우리가 꾸준히 먹잖아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오버가 되어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저도 상당히 지금 궁금해하고 오늘 그 부분에 어,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박경미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주셨을까요? 아, 그때 그 비오틴에 대해서는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나서 다 배출이 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금 납득이 좀 안 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설명을 해 드려도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맞질 않는다. 응? 자기가 설득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분을 설득을 못했어요. 음, 네,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네. 설득할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제품을 설득해서 음, 먹이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음, 설득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게 지훈 코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다 얘기해 주실 때 저도 예전에 장하나 트레이너가 우리 하트에게 물어봐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용성하고 지용성 비타민들이 있잖아요. 네. 단백질은 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으려고 하더라도 뭐 150g, 200g 그렇게 섭취를 못해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는 거는 비타민 무기질류에 대해서 과용량을 먹어도 되냐 이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음, 아까 비오틴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박경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과용량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장하나 트레이너가 리프트오프에 대한 것들도 비타민 B군이 우리 하루에 6알인가요? 6알 정도 먹어야지만 한국에서 허용하는 권장 그 섭취량 그만큼을 해당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이 우리나라 식약처가 엄청 까다로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보통의 하루 권장량은 5배, 6배를 먹어도 안전한 수준의 권장량이라고 그때 장하나 트레이너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그 알맹이 종류, 타블렛 제품 그런 종류라든지 이런 걸 먹을 때 그 중복해서 다 용량을 다 더해도 그 이상에 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배웠던 걸로는
우리 보통 추천받은 이 타블렛 제품 뭐 한 알이면 한 알, 두 알이면 두 알, 이거의 5배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품의 그 성분에 대한 거는 과학자들이 다 맞춰서 만들었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기준의 수치예요. 내 몸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마그네슘이든 칼슘이든 칼륨이든 어떤 영양소든 그 흡수가 안 되는 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수준의 이상을 먹어야지만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과는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신 분도 아닐 거고, 그분이 그 유전자에 대해서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양에 훨씬 못 미치는 게 여기 모든 제품에 써 있는 섭취량이거든요. 그거에 대여섯 배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설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먹어야지만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에 용법이나 용량이 써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 방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영양소를 똑같이 먹어도 내 몸에서 흡수율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수치 자체의 비교로만은 알 수가 없고요. 과학자들이 다 계산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과용량을 먹어도 문제가 없도록 우리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과용량을 먹는다고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면 시금치를 한 단을 먹을 때와 두 단을 먹을 때랑 크게 문제가 될까요? 거기에 있는 영양 섭취잖아요. 식사에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는 타블렛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또는 뭐 리프토프라든지 우리 영양 그 음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능성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건데 식사에서 그만큼을 뷔페 가서는 더 많이 먹죠. 더 많은 양을 맞아요. 먹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많이 먹는다고 내가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많이 먹었을 때 살찔까 봐만 걱정이고 너무 배부르게 많이 폭식했다만 걱정이지 뷔페 가서 다섯 접시, 여섯 접시를 먹고 영양소를 내가 너무 과하게 섭취했네?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음. 그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봐요, 저는. 이게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소고 우리가 일반 식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영양 추가 섭취인데 그거에 대한 과용량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는 그분을 설득당하실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용법이나 성분을 따지고 드시는 분들은 거기에 갇혀서 그럼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면은 드시냐고. 라면 라면 잘 드시냐고 한번 안 드시는 것 라면은 안 드신다, 같아요. 뭔가 건강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라면 아니고 가공식품은 하나도 안 드실까요? 완전 자연식품만 드실까요? 음. 간장도 안 드시고 고추장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음. 드실까요? 그거랑 음. 똑같은 얘기거든요. 거기에 있는 성분 하나하나를 음. 이분이 분석해서 먹는 게 아닌데 유난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들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분이 틀렸다, 음. 잘못됐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음. 그런 분을 설득하려고 한들 설득 당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제품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떤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떤 효과를 보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건강 개선이 있는지 섭취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아는 코치이지 성분을 궁금하면 본사에다 물어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법적인 음. 문제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법에 접촉되지 않는 정도로만 얘기를 할 거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분은 어떤 말로도 아마 드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네, 설명한 그럴 것 것들이 조금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다른 코치님들도.
이게 네, 약이 선생님들. 아니기 음, 때문에, 네, 약하고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네, 식품류예요, 식품. 네, 식품. 건강한 사람들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식품. 그러면 내 몸이 건강 상태가 좀 무너져 있거나 영양 섭취가 부족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1층하고 지하가 있고 정말 땅굴이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내가 땅굴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1층까지 올라오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만 알고 계신다면 너무 그거에 하나하나 대응하거나 설득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또 누가 추가적인 뭐 조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없으실까요? 세정 코치님 더 추가하실 거 없으세요? 우리 영양 전문가. 답이 제가 잘했을까요? 네, 네. 잘하셨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 네, 다인 코치님. 그 아기 때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 있잖아요. 그런 아기들은 나쁜 식습관 같은 것도 없고 뭐 혈관이 막힌 것도 아닐 텐데 유전으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 그냥 피부가 약하게 태어난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할 건데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피부염증 유전자가 있어요. 그 피부염증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염증 피부라든지 알러지 아니면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요. 대부분 신생아들이 아토피가 있는 거는 엄마가 아토피가 있었거나 엄마가 아토피가 있다는 거는 장 건강, 면역 건강이 좋지 않고 혈액이 깨끗하지 어,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먹고 생활하는 환경이 전부 다 아이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데 탯줄로 연결된 거기로 영양 섭취가 되는데 엄마 피가 깨끗하지 않고 끈적끈적해. 아기한테도 끈적끈적한 피가 가겠죠. 엄마 장이 깨끗하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알러지 반응도 있고 장이 안 좋아. 그것들이 모든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탯줄을 통해서 아기한테도 갈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 유전적인 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엄마가 임신했을 때 또는 임신하기 전에 어떤 혈액 상태고 장 상태고 면역 상태인지에 따라서 아기는 식습관하고 상관없이 탯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아토피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아기의 혈관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혈관이 아니라 혈액이 깨끗하지 않겠죠? 혈액이 깨끗하지 않거나 장이 안 좋거나 장의 면역 문제거나 무조건 혈액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뭐 검사해보거나 뭐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피부 염증이 있거나 장이 안 좋거나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가 있는 분들한테 알로에겔을 추천하는 이유가 면역 어, 문제, 장 건강, 피부 건강이 다 알로에겔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로에겔로 많은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혈액이 깨끗하지 않냐, 더럽냐 그거를 우리가 논할 수는 없지만, 엄마한테 그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저의 사례만 봐도요, 저는 완전 빵순이었거든요. 삼시세끼 빵만 먹어도 되고, 삼시세끼 치킨 먹어도 안 질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커피 마시고, 오렌지 어, 주스 마시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정말 식습관이 안 좋았던 사람인데, 저는 아토피가 없고, 저는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우리 애들은 첫째는 건선이 있었고, 둘째는 아토피가 있었어요. 아기 때부터. 지금은 깨끗하죠. 그래서 엄마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아기한테 영향을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허벌라이프에서 배우고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 빈혈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철분제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쉐이크하고 우리 포뮬러 2요. 페이크. 웬만하면 그리고 나이트웍스. 포뮬러 2하고
쉐이크에 철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임신했을 때 임신성 빈혈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때는 병원에서 철분제를 처방해 주거든요. 보통 임신 5, 6개월 이후에 철분제를 드시는 임산부들이 많은데 임신하신 분들에게 철분제를 처방을 하면 가장 힘든 게 변비가 생겨요. 철분제가 변비를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빈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철분제를 먹으면서 또 변비약까지 먹고 이런 힘든 상황을 겪는 임신부들이 많은데, 예전에 차정희 코치님이 엄청난 극심한 빈혈이었거든요. 그런데 쉐이크하고 포뮬러2만 제대로 먹고도 빈혈 수치가 많이 개선이 됐고요. 우리가 나이트웍스가 혈관 세포를 또 만들어내고 생성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트웍스 도움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쉐이크하고 포뮬러2가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도움이 되고 계실까요? 궁금한 것들? 네, 네. 저 어, 의정 코치님한테 궁금해요. 의정 코치님 요즘에 창업 설명회도 고객들한테 많이 보여주시고 있고, 뭔가 요즘에 에너지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의정 코치님도 내년 1, 2, 3월 개팀 목표를 세우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 오시는 분들한테 창업 설명회 영상을 같이 보자라고 그 연결하는 언어들을 알려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도움될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방금 다 네. 가셨고요.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허벌라이프를 첫 만남 스토리랑 다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어떻게 10년 전에 만났고 10년 동안 먹던 고객이었는데 이제 와서 일을 하는 거, 요 스토리를 저는 다 얘기를 해요. 그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이분 처음엔 등록할 때는 등록을 하게끔 해야 되니까 허벌라이프 스토리를 막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등록하고 나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궁금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몸에 대한 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도 그랬다고 자꾸 끊긴대. 네, 지윤 코치님 쪽에 인터넷이 아까 불안한 것 같아요. 아까 아, 지윤 코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다 끊겼거든요. 네, 네, 지금 저희는 다 괜찮습니다. 네, 의정 코치님 계속 말씀해 네. 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 처음에 오실 때는 허벌라이프 제품 얘기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좀 하는 편이에요. 처음에 등록하기 전에는. 그러고 나서 등록하신 후에는 내가 왜 저렇게 살이 쪘고 그 스토리를 다 10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재밌게 얘기를 좀 해요. 제 얘기를. 뭐 중간중간에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흥미를 느끼면은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이거 할 때는 얼마에 오픈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코치님들 되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얼마에 오픈한 것 같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물어보면서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미팅이 이렇게 있는데 미팅으로 초대하거나 제가 근데 미팅 초대가 막 그렇게 잘 되진 않아도 여기 그냥 그 볼 수 있게 나왔다고 녹화본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냐고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보겠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팅을 여기 전신욕기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여드려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발반사기 하실 때도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SP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 아니면 그분들 이제 서베이지 저는 무조건 서베이지 하거든요. 서베이지 하는데 그분들이 좀 사업성에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미팅을 좀 더 또 초대하려고 그러고 이 미팅도 보여드려요. 녹화본 미팅을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분들 놓치지 않고 이분이 몸에 관심 있다 그러면 제 몸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고 이분이 사업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고객이었다가 지금 내가 일하는 이유 이런 거를 말씀해 드려요. 그래서 네,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저번에, 어, 운영자 미팅 끝나고 사장님 댁에 갔을 때 저희 몇 명 같이 갔었죠. 그때도 제가 그날 제가 최선영 코치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선영 코치님이 정말 본인 스토리를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하라고 하는 거 전부 다 한다. 그래서 정말 그냥 하라고 한 대로 따라오다 보면 다 결과가 이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때 제가 많이 했는데, 의정 코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본인 스토리 얘기하고 그 남들한테 뭐 먹어라, 뭐 해라 이렇게 제안하기보다 내 스토리를 먼저 얘기할 때 그분 상대방이 마음을 열거든요. 저도 저희 클럽에 오시는 모든 분한테 제 스토리를 다 얘기해요. 그리고 아마 저기 탭팅 저랑 양선혁 코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등록이 그렇게 힘들어요. 허벌라이프를 오래 하고 사장님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더 허벌허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입을 담느라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오픈하신 코치님들은 등록을 해야, 그러니까 말하기는 힘들고 등록하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등록을 정말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래된 코치님들보다 신규로 하시는 코치님들이 등록은 진짜 잘 하실 거예요. 저희가 더 입을 다물고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빠르게 저희는 한 명만 왔다 그럼 빨리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스토리 얘기와 거기에서 빨간 단추를 찾아서 그분에게 빨리 제안을 하는 거, 제시할 수 있는 그 스킬이 있기 때문에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아직 그 스킬까지가 없다. 당연히 처음부터 스킬을 갖출 수는 없잖아요. 내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 본인의 코치님, 본인의 스폰서 얘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내 스토리 속에 본인의 코치님 얘기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코치님을 연결해 주는데 어색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스토리 얘기 속에 내 얘기만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코치님 한번 만나보실래 하고 연결해 주려고 할 때 거부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의 말 속에 코치님에 대한 스토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코치님한테 이렇게 전달받아서 저는 이렇게 해요. 라는 거를 다 얘기를 하신다면 그 안에서 건강의 빨간 단추가 있는 분인지, 경제적인 게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외로운 분인지, 어떤 것들이 빨간 단추일지 모르거든요. 우리 비피 변성아, 여자 노사 현파, 우리 배웠잖아요. 그것들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그분이 어떤 빨간 단추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는 게 이 사업의 빠른 방향이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흘러가는 게 복제와 로얄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제품 하나 먹여야지 이것보다 정말 복제로 가면 SP는 빨리 결정이 돼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복제에 꽂혀서 로얄티 수입을 늘릴 수 있게끔 이 허벌라이프 사업에 대한 얘기, 내가 왜 이 사업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제품을 먹게 됐는지, 내가 왜 SP를 하게 됐는지, SP가 먹는 SP도 있지만 사업하는 SP도 있어서 내가 왜 사업을 결정했는지, 내가 왜 클럽을 오픈했는지, 이 스토리들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상대방도 본인의 스토리를 열어놓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아직 조금 시간이 있는데, 네, 연진 코치님. 유미 코치님 혹시 아까 방금 전에 비피 변성아 다음에 뒤에 여자 거를 노사 현파. 여자 노사 현파. 여는 여행을 좋아하고요. 네. 자는 자유로운 직업을 원하시는 분. 음, 노는 노후 준비, 노후 대책. 음, 여자 노상. 사람 좋아하는 분. 현. 어떤 거죠? 현실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네. 예, 그리고 현은 음, 현실에서 진짜 현재 돈 필요하신 분. 현실에서 돈 필요하신 분. 음, 파는 파티 좋아하시는 분. 아, 여자 노사 현파 이렇게 외우세요. 아, 그래서 그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이 카테고리 안에 어떤 게 해당이 될까?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사업 관련된 거고, 건강 관련된 거는 비피 변성아, 비만, 음, 피부, 변비, 성장기, 성인병, 음, 아토피, 아침 식사. 음, 그리고 피부도 있고, 피로도 있고. 이거, 그 부분에, 이분이 음,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BP 변성아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찾아보시면 이게 서베이지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찾는다면 빠르게 빨간 단추를 찾아서 연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영역에 해당이 되는 분이냐에 따라서 어떤 미팅에 빠르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미팅하고 연결이 되고 또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우리 일지에 써서 스폰서하고 그 부분으로 소통을 하세요. 그런데 아마 스폰서 소통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국제 사업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파트너로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는 누군가의 스폰서가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스폰서가 된다는 거는 내가 내 파트너를 이끌 수 있는 소통을 할 줄 알아야지만 파트너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통을 배우려면 내가 먼저 스폰서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내가 스폰서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있다. 파트너 만들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파트너가 될 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며 어떤 걸 안내해 줘야 되며 앞으로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스폰서가 나한테 해주는 얘기들 어느 부분을 나는 생각을 못 했는데 스폰서는 이 부분을 탁 집어서 얘기를 해주네? 그거는 경험치에서 나오는 얘기들일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상태값을 얘기를 해서 스폰서가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거나 이분은 이러지 않아요? 라고 추가 질문을 한다면 내가 보지 못했던 분야에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있었네 하면서 또다시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소통의 거리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연습을 해봐야지만 내가 내 파트너를 후원할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파트너를 더 도와서 그 다음 단계로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내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미팅에 제대로 앉아서 화면을 켜고 참석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파트너한테 제대로 앉아서 들어 말 못할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팅 참여하는 자세부터 내가 먼저죠. 그리고 어디 미팅을 가서도 내가 먼저 가서 파트너들을 맞이한다. 이 자세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뭐든지 내가 먼저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봐야 파트너들이 그걸 보고 따라해요. 그런데 내가 안 하고 시키기만 한다면 안 따라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애들 엄마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은 배우거든요. 그래서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러면 내가 스폰서하고 소통 먼저, 내가 미팅 참여 먼저, 내가 뭐든지 먼저. 그거를 하다 보면 아마 파트너들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따라서 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부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다 해결되셨을까요? 우리 내일 그 본사에서 정동근 회장님께서 내년 바뀌는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바뀌는 마케팅 6세대 마케팅 765444가 정동근 회장님께서 그렇게 애써서 제안을 해주시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검토가 되고 시뮬레이션이 돼서 통과가 된 마케팅인 거는 들어서 아시죠? 저번에 슈퍼드림 팀에서 정동근 회장님이 올라오셔서 무대에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일은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실 미팅이에요. 본사에서. 그래서 그 티켓은 월드팀 이상이 구매 가능한 티켓이었지만 월드팀이 아니더라도 일단 내일 일찍 가세요. 일찍 가서 현장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은 티켓을 구매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 뒤에 가서 서서 듣더라도 꼭 들으세요. 정동근 회장님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16개를 다 해보고 최고 직급까지 갔다가
이 회사가 아니구나 해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허벌라이프에서 29년 되신 분이시잖아요. 허벌라이프에서 회장님도 되셨고 이제 30년 되실 거잖아요. 그분이 허벌라이프에 오셔서 30년 가까이 허벌라이프에 계신다는 거는 타 네트워크랑 허벌라이프가 다르다는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신 거고 회장님까지 되셔서 계속 계신 거잖아요. 그분이 제안한 정말 세상 최고의 마케팅의 변화가 내일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이해 못한 부분, 내가 보지 못한 비전, 765, 444로 됐을 때 그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 확장 효과, 복리 효과를 직접 그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언어를 들으신다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또다시 거기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수원, 뭐 수도권 근교에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내일 첫 번째 순위가 그 미팅 가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가셔서 앞자리 맡으실 수 있는 분 맡으시고요. 서서 듣더라도 가서 정동근 회장님의 강력한 마케팅 파워를 듣고 오세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제품 판매하는 우리 허벌라이프 판매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터고 큰 돈을 벌고 큰 사업을 하는 거는 네트워크지 제품 판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지 내일 직접 가서 들으세요. 그게 코치님들의 정말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를 딱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지금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번 달에 프로모션들이 뭐가 마지막이냐면요. 베케이션 프로모션이 마지막이에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개인 점수입니다. 개인 점수. 조직 아니고 개인 점수로 4만 점. 지금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조금 남으신 분들 아니면 아직 좀 더 도전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마카오에서 펼쳐질 그 쇼라든지 우리 가족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최대치로 12월 달에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발표가 났는데 스펙타큘러 3개월 연속하는 그 프로모션 있죠. 8, 9, 10, 90, 11 이렇게 두 번으로 연장이 됐었는데 오늘 12월까지 연장 발표가 났어요. 10, 11, 12로. 그러면 어쨌든 8, 9, 10, 90, 11, 10, 11, 12 3개월씩 단위로 끊어서 매월 5,000점, 7,500점 만점을 하거나 누적으로 18,000점, 뭐 21,000점인가요? 그렇게 해서 누적 점수를 하거나 3개월 단위로 본인 점수를 계산을 해보세요. 아직 내가 달성하지 못했다면 12월 한 달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하시고 여기 들어온 심지 코치님들 반드시 이번 달 12월까지 하셔야 되는 게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10 플러스 2. 10 플러스 2는 내가 신규 1세대만 포함이 돼요. 1세대만. 신규 DS 가입을 하고 가입한 달부터 2개월 안에 250점 하는 DS 10명, 그게 10이에요. 플러스 2는 올해 안에, 올해 실적으로 SP가 2명, 1세대 SP만 2명. 그게 아직 달성이 안 되신 분들은 프리미어 리그를 꼭 달성을 하셔서 회사에서 주는 인증 혜택도 받으시고요. 내년 우리 싱가포르에서 엑스트라 베간자에서 VIP 다음으로 따로 프리미어 리그 좌석이 있습니다. 2만 명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프레지던트 팀 바로 뒤에 앉을 수 있는 게 VIP하고 프리미어 리그 취득자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프리미어 리그 꼭 달성을 해보시고요. 올해 달성하시는 분들한테 미국 본사에서 선물이 갑니다. 그 선물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월드팀이신 분들 프리미어 리그 달성을 하면 내년에 DDM 우리 에릭 워레가 하는 그 다이아몬드 디벨롭먼트 DDM 마인드셋 DDM 맞아요. 다이아몬드 디벨롭먼트 마인드셋이거든요. 그거를 인당 4천만 원짜리 그 리더십 강의를 1월부터 들을 수 있는 게
월드팀이자 프리미어 리그를 달성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월드팀이 아니신 분들 12월에 만점 월드팀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누적으로 4개월 동안 2,500점 이상 하시는 분들 누적하고 계시다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지금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면 좋겠고요. 슈퍼 드림팀 페스티벌이 없어졌잖아요. 올해 11월을 마지막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4월에 월드팀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6개월 기간으로 늘어났어요. 연장됐어요. 11, 12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3월까지 6개월 안에 3개월 연속 2,500점 개인 점수 하거나 어느 한 달 실적 수당 점수 500점 나오면 월드팀 아카데미 가실 수 있고요. 내년 10월에 또 월드팀 유니버시티 있죠. 대만에서 하는 월드팀 유니버시티 그 조건들 아실 거예요. 원래는 FPTR 딱 조직 점수 5만 점 이상인 2,500점 개팀 이상인 사람들이 가는 미팅인데 내년부터는 정말 한국을 위해서 바뀐 거예요. 어느 한 달 실적 수당 점수 500점만 나오더라도 그 유니버시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500점의 기준은 현재 올해까지는 조직 점수 만점을 의미하고요. 내년에는 그것보다도 낮은 점수가 1세대에 7,500점? 1세대에 7,500점만 하더라도 어느 한 달 실적 수당 점수 500점이 되는 게 내년 1월부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7%가 반영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코치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SP만 내 1세대 10 플러스 2를 통해서 SP들이 나온다면 이 모든 실적 수당 점수 500점은 다 만족하실 수 있어요. 지금 와 계시는 모든 분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5년 힐링 코스 이걸로 복제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하신다면 복제가 빠르게 되고 개인 점수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많은 프로모션들이 마지막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들 잘 챙겨서 프로모션 트래커 잘 챙겨서 12월 아직 지금 10일도 안 됐고 오늘 9일이거든요. 아직 3주가 남았으니까 다 잘 체크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담당 코치님, 스폰서 코치님 또는 사장님한테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프로모션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팀이신 코치님들은 월드팀 1% 보너스 있는 거 아시죠? 조직에서 실적 수당 점수 500점,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조직에서 만점 나오고 내 개인 점수가 3,500점이 돼야지만 1% 보너스가 나옵니다. 개인 점수 허투루 보지 마세요. 조직만 크다고 나오는 거 아니라 조직과 개인 점수 3,500점이 동시에 있을 때 1%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거 잘 체크하셔서 내가 뭔지 모르겠다. 무조건 스폰서랑 소통하세요. 스폰서는 잘못된 거 알려주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옆에 형제 라인이 아닌 나의 스폰서한테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스폰서하고 무조건 소통하셔서 지금 1월을 앞두고 있는 우리 12월 달에 제대로 단단하게 다져서 1월 마케팅 바뀌는 이 시점에 심지그룹이 폭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스펙타클러 얼리버드 티켓은 끝났지만 온라인으로 일반 구매할 수도 있고 얼리버드 티켓 사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걸로 초대를 많이 하셔서 아직 우리가 확정된 인원이 100명은 안 되거든요. 심지그룹에서 확정 인원을 100명을 넘어서서 정말 폭발 성장하는 내년의 코치님들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스펙타클러 초대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레벨업 미팅을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레벨업 미팅이 9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거 적어와서 물어봐 주신 코치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까지 또 내가 궁금했던 거 이런 거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거는 빨리 스폰서 코치님들하고 확인을 하셔서 해결하시고 그게 아니라 시급성은 없다 하는 거는 항상 적어두셔서 이 시간에 궁금증 꼭 제가 아니라도 여기에 코치님들이 아까 연진 코치님께서 꿀팁 풀어주신 것처럼
서로가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 미팅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내일 하루도 우리 화이팅하고 정동근 회장님한테 우리 기 잔뜩 받아옵시다. 자,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2번 찍을 거예요. 세상 제일 행복한 표정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자, 화면 켜주시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코치님들. 편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